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동안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들을 못 하시니까 이 책을 만든 지는 지금 2년이 세세마 나올 때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갖다가 그동안 플랫폼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시스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스쿨 형태로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바람에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기초부터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가 이 세세마 플랜, 세세마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10년도서부터 일본은 그때 이미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주자에서 빠졌습니다. 쓸데없이 TDM이 시간 분할 방식인가 자기네 고유의 방식을 갖다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완전 주자에서 낙오가 돼서 지금 일본은 IT 쪽에서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곧 3,000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곧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 내로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잘 나가는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선점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 이미 미국 사회는 이미 그렇게 나와서 이제 폭동 수준까지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AI라든가 챗봇이라든가 그래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이제는 빠른 배송 정도가 아니고 이제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대까지도 이제는 거의 왔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캐시어가 없어지고 그리고 AI가 변호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이 이렇게 자료를 갖다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AI는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지능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얘는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애입니다. 왜냐면 시행착오 한 것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런 캐시어라든가 변호사, 기자 등등해서 전방면에 걸쳐서 소위해서 AI가 그 일을 더 훌륭하게 착오 없이 그것도 시간도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단지 그게 너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어느 정부나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조율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때는 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반이 슬금슬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는 플랫폼 사회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애터미는 아주 완벽한 그것도 포스트 플랫폼입니다. 충성도가 어마어마한 높은 플랫폼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은 제일 나쁜 점은 부의 쏠림 현상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0.01%의 플랫폼 주체들하고 0.002%의 0.001%의 플랫폼 주체 아마존 이런 데들 알리바바 이런 주체들하고 거기에서 같이 합력을 하고 있는 속에서 보안자라고 하는 분들 또 연결성을 갖고 있는 연결자 그들이 0.002% 아무래도 그거를 주체하는 세력보다도 고구에서 보안을 해주고 연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시즌말로 해서 쪽수는 더 많으니까 그게 그래서 0.02% 그들이 거의 독식하는 그런 사회 형태로 가고 있다. 이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피부로도 느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유 그러니까 플랫폼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유하고 초연결 사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도 덜 들 뿐더러 더 효율적이고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작용으로 해서 부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건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OECD 최저 출산율도 0.84에서 0.78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를 더 안 낳는 거야.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더 지금 OECD 최고로 늘어나고 있고. 자단에 이런 아주 그냥 누구나도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앞으로 자산소득, 돈이 있거나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돈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있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건 플랫폼이거든요. 이제는 그 3자만이 그 1%에 들어가서 나머지 분들은 다 거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저 진짜 하위층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분들은 진짜 그거는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뭐 제가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문명의 이기를 갖다 누리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더욱다나 우리 저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65세인데도 지금 이렇게 팔팔하니, 그러니 뭐 옛날 같았으면 벌써 노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머리도 좀 팽팽 돌아가고 아직도 전 전혀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딴 분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지금 어떤 거죠? 요즘 젊은 제 아들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제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뭐냐면 요즘 애들 어느 회사에 충성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N잡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그나마도 그거 못하는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또 5060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3중고, 4중고, 뭐 2030 애들은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출산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또 꿈도 포기했대. 그러니까 꿈이 없는 젊은 애들이 그게 젊은 애들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나이 먹으신 5060 우리 세대들은 또 어떠냐고요. 또 애들 또 출가시켜야지 뭐 해야지, 돈은 들어가는데 돈벌이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시켜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때마중 저 경조사 때 또 돈 나가야 돼. 또 저는 막내라서 7, 8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했지만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다 모시고 있었거든요. 저 위에 저 4명이 전부 다 미국에서 50년, 40년이 50년이 다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내지만도 제가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우리 저기 베이비 부모, 우리 나이 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 위아래 한 5, 6년 이때 되는 베이비 부모가 사실 그런 3중고, 4중고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안이 있나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라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터미언들은 기회가 대충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포스트 플랫폼의 미래가, 비전이 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서부터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그 형세를 갖다가 현실 점검을 좀 어느 정도만 짓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회사가 방문 판매 업체로 그 창립을 해서 2011년 1월 달부터 네트워크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네트워크업으로 2011년도서부터 완전히 그렇게 해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한 건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얘기할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메에 이어서 2등 벌써 된 지가 오래됐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런 정리만 되면은 이제는 뭐 아메를 갖다 넘어서는 건 뭐 시간 문제이고, 그거는 지금 조율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글로벌 기준으로도 12등을 하다가 탑 10 안에 들었다고. 근데 곧 8위에서 5위까지도 올라간다는 게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초고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목도를 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차피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그 보상 플랜,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벌 수 있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돈을 마케팅 플랜이, 왜 마케팅 플랜이 어느 다단계나 전부 다 있냐면은 그 직급
직급이라는 거를 정해놔요. 뭐 에메랄드니 다이아몬드니 우리는 샤론 로즈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그 아메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전부들 다 보석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그러한 목표가 없으면 세일즈 마스터다. 그런 목표를 걸어놓고 난 200이 나의 목표야, 월 200이 목표야, 그러고 그걸 죽으라고 하려고 하는 그게 생각하지, 목표가 너무 멀거나 안 보이거나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 단계별로 그렇게 그거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보석을 보고 그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되겠지 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어느 다단계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뭐냐면은 Q입니다. Q. 뭐 가입비, 유지비 뭐가 없다, 뭐 없다, 그리고 무자본, 무점포다, 그러고 상한선이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뭐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그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들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신규가 왔을 때는 내가 이 사업에 한번 해보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뭐 말은 그렇게 점잖지 못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 속마음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확실하게,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한테도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Q를 달성해야 됩니다. Q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Q라는 게 뭐냐? 퀄리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격을 획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갖다가 득하는 거를 갖다가 그 퀄리피케이션 Q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돼야지 수당받을 자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30만 또 30만 해서 6만 원을 받기 위한 그게 아니고 30만 PB가 갖고 있는 그 Q라는 거의 의미가 어떠냐면은 30만 PB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느 다단계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메는 20만 PB고 우리는 30만 PB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30만 PB를 달성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자기의 면역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애터미는 하나 두 개만 좋은 게 아니고 30만 PB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돈 들어가는 거를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건 애터미는 한두 개 칫솔만 좋고 뭐 해무이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구나 하는 거를 갖다 믿고 쓰는 애터미.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그 큐레이션이 그냥 회사에서 칼같이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나 선택장애 나 이렇게 결정장애가 많은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를 하려면은 고민이 많어. 저안에 또 제품이 워낙 또 뭐 우리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아주 그냥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믿고 쓰는 애텀이 30만 PB를 갖다가 자기가 1PB서부터 그냥 조금서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이거 손해보는 거 없네. 어차피 내가 브랜드를 갖다가 2080 치약 쓰다가 우리 거로 바꾸고 뭐 또 오메가3를 먹었는데 여기는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이거 먹어봤더니 더 좋네. 그리고 저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네 저것도 그러네. 그래서 한 30만 PB 조물조물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한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 그게 30만 PB거든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의 강권 비슷하게라도 권유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게 30만 PB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100% 활용을 하고 내가 진짜 좋다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면 양심 속이지 말고 안 쓴 거로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30만 PB라면 우리나라 그냥 돈으로 치면은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식당 하는 분이 이렇게 와서 우리는 물티슈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뭐 300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노멀하게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당당히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 보면은 애터미 물건은 내가 이렇게 회장님은 워낙 칼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그냥 믿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걱정하고 요거 또 샀는데 또 내일 또 이게 또 가격이 더 싼 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까지 만드는 그 아주 기초 작업이 30만 PB입니다. 그러니까 그 30만 PB를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거나 나중에 얘기한 거는 가입비가 없다는 그거.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고 이 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별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나 그쪽에서 그게 가입비 아니야 그러고 물어볼까봐 아주 14년 전부터 그 얘기를 철저하게 얘기를 안 하고 여태껏 넘어갔어요. 어느 지금 널려있는 마케팅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무지 많은데 그거 제대로 저처럼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저는 어차피 또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무래도 관심 있으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만 PB를 처음 나와서 내가 1PB서부터 30만 PB를 달성할 때 그게 몇 달이 걸리든 그걸 갖다 특히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아무리 재벌 아니라 하랩이라도 돈을 지불할 때 그 지불 고통이라는 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더 큰 걸 느끼는 거고 막 이러는 건데 지불 고통이 있는데 자기가 지불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갖다가 바꿔보고 써보고 하면서 느껴야지 진짜 나쁘기만 해봐라. 그 연구를 하면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제품이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동 제품보다도 우리 원가에 투입하는 비용이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 제품보다도 2배 가량을 갖다가 원가를 갖다 더 많이 넣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가격대는 다 마트 가격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것도 우리 회장님이 좋은 면도칼 같아요. 그 큐레이션을 해갖고 그냥 정확하게 해서 이미 업계에 면도칼 같다는 거, 딴 거는 그냥 어쩔지 몰라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흔들었다 그러면 그건 천하 없어도 용서 없다는 걸 이미 업계에 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거를 믿고 쓰는 애터미를 갖다가 지불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30만 PB를 한 사람만이 제대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골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일단 면역력부터 강해진 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냥 당연히 자기가 쓰는 거야. 그게 뭐 양심적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30만 PB를 갖다 1PB서부터 이렇게 써보면서 느끼고 했던 사람은 그 다음 사람한테도 꼭 그렇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쪽에 되든 이쪽에 되는 분들도 QQ가 되지 않습니까? 그 QQ를 달성해서 6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식을 독수리 알이 닭집에서 태어났을 때 닭 엄마를 갖다가 자기 애미로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듯이 처음에 어떻게 자기가 그 첫 경험을 어떻게 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또 습관화시켰어. 그래서 좌우측에 또 아니면 그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Q의 복제입니다. Q의 복제, 처음에는. 근데 여태까지 직급도전 그 프레임화에서는 30만 PB는 얘기한 적도 없고 30만 PB 하니까는 바로 그 다음날 혹시나 도망갈까봐 위에서 그거 하듯이 그냥 막 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을 처음서부터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복제의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너무나도 대단한 어떻게 15년 전에 회장님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그거를 이렇게 천재적인 발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일 대단한 제일 그거한 건 뭐니 해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이 됐으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할 일은 안 하고 하면 우리는 시스템이 없어도 돼요.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판다는 거. 자기네들 아주 얘기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들 다 얘기한다는 건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 14년,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발이 달려서 팔린데, 그러니까 자기는 놀고 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Q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입비가 없다. 유지비가 없다. 아메이는 유지비가 20만 PB씩 어느 사업자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자기가 자가 제품들을 20만 PB를 봐야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래봐야 돈 30-40만 원 들어가는데 아메이는 한 1.3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돈, 그리고 또 원포원 제품, 우리로 보면 아자몰 제품들 갖다 쓰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월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제품을 갖다가 브랜드 익스체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지비 그나마 20만 PB 정도 되는 유지비도 없으니까 그걸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쓰는 것만 쓰고 안 쓴 것도 썼다고 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상대방한테 양심을 속이고 얘기하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도 없거냐, 됐어도 나중에 뽀록 나고 또 나중에 다 엉터리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가입비도 없어. 뭐 가입비가 없는 게 그렇게 다 그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처음에 자기가 최소한 30만 PB를 갖다가 이렇게 들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가 그 본전을 빼기 위해서라도 남들은 그런 사람의 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자꾸만 강압적으로 어떤 자기적인 어떤 그 직급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가뜩이나 이렇게 횡으로 벌리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두 줄로만 이렇게 딱 꼴랑 두 줄이니까, 그것도 한 줄 해놓고 하니까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무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전통처럼 계속 이렇게 15년 동안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분들은 무슨 뭐 스폰서 일하는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같고, 그리고 돌아서면 왜 또 전반에는 50만 PB 붙여주니 뭐 이번에 또 20만 PB도 안 붙여주고 허구한 날 뒷담화나 하고 앉아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근데도 이렇게 된 거 보면은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이 반석 위에 올라간 거는 회장님의 그 아주 대단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근데 그나마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프레임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이런 거를 알고 새로운 이 세세마 플랜,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게, 마케팅 플랜도 처음부터 Q를 갖다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만큼은 아주 그냥 지키겠다. 나부터 30만 PB, 그 다음에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도 30만 PB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명심하고 그거를 습관화시키고 그게 전통화되고 문화화가 돼야 됩니다. 아메이는 아주 그냥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 아메이 10년 하면서 제 스폰서한테 받은 거 신제품 한 번 나왔는데 품절이 돼갖고 모아서 내가 칫솔 한 자루, 바뀐 칫솔 한 자루 받은 거에는 받은 적이 없고, 저도 파트너들한테 나눠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 돼서 잘 나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우리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생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주변 총장들이나 또 다른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깍쟁이야. 아니거든요. 이게 자영사업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거 어떻게 밀어주고 붙여주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 가만히 병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로부터 나는 이미 뭐 본인 누적 실적 다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을 세신해서 지금부터 새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자, 자식을 키울 때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나이가 30살이 육박한 놈이 요즘 취직도 안 되고 그러고 맨날 그저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열불 나야 안 나요? 그 걔한테 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또 그 어떡하냐, 고생도 안 해본 놈이, 그러니까 또 안 된 마음에 이렇게 해주면 걔 영원히 방콕됩니다. 방에 콕 처박혀갖고 게임하다가 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놓고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박절하게 해가지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 용돈벌이라도 해야 되고, 자기네 친구라도 만나려면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알바를 뛰든 택배를 뛰어다니든 뭐 하다가 거기서 또 사람 만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돌이 튀고 해서, 그래서 득도를 해서 사회인이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맨날 그러고 이렇게 주면 걔 어떻게 돼요? 걔도 팽인되고, 걔 때문에 죽어라고 키운 우리 부모들도 진짜 완전히 진짜 나중에 못 보고 보는 일까지도 우리 지금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Q를 갖다가 얼만큼 정확하게 내가 Q를 갖다가 내가 아주 진짜 양심껏 제대로 지불고통 느껴가면서 제대로 연구해가면서 쓰는 거, 믿고 쓰는 애터미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못 갔더라도 애터미가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 정도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이 30만 PB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제일 중요한 Q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서부터는 그거를 1T, 3T 해가지고 반까지 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세븐 코어의 의미, 그리고 그 세븐 코어의 정확한 복체가 기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